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계산해 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BSI라고 그러죠. 서베이 인덱스인데 그 앞에 자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을 하시는 분한테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 되는 게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BSI 지수를 산정을 할 때 플러스 100을 더한다는 거. 그래서 100을 더해서 100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위에 올라오면 경기를 좀 좋게 예측하는구나. 100 이하로 갔을 때는 경기를 좀 우울하게 전망하는 경영인이 더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지문을 보시면 긍정 답변이 80인데 부정 답변이 120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많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정답을 정확히 체크는 못하더라도 100보다는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100보다 낮은 게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눈으로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게 퍼센티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00개 기업 중에서 긍정적인 답변 80, 그리고 부정 답변 120이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0, 200.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20%죠? 20%. 우리가 뭘 더해야 된다고 했죠? 100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20%에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0%죠. 부정 답변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10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80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률에 관한 건데 다중기관일 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펀드 입장에서는 기하 수익률법을 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내부 수익률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손으로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계산 문제 차원에서 산술평균 가중 수익률을 물어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쓰지 않는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복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계부 쓸 때나 쓰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그 투자 세계에서는 쓰지 않는 수익률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계산 문제로서의 문제는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기간의 수익률을 구하는지 한번 보죠. 자, 시작을 얼마에 시작했냐면요. 30만 원으로 시작인데 1기간 동안에는 9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제1기간에는 30만 원이 90만 원이 됐어요. 괜찮은 수익률이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기간에는 이게 얼마로 가느냐? 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2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45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이 기간을 통틀어서 수익률을 산술평균 가중으로 구해보시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0에서 시작해가지고 얼마가 됐죠? 90이 됐죠? 30에서 시작해서 90이 되니까 얼마 늘어났어요? 60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1기간의 수익률이 될 거고요. 2기간의 수익률, 산술평균은 그냥 더하는 거니까 2기간의 수익률 9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5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5가 된 거죠. 90에서 45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45가 된 겁니다. 이 기간의 수익률을 각각 구해보면 이게 몇 퍼센트죠? 2배가 됐죠. 200%.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90에서 45니까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50%.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2기간이죠? 2기간으로 나눈 거죠. 두 번의 기간의 수익률로 한 거죠. 그러면 150%의 2기간이니까 어떻게 되죠? 7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정답은 이렇게 찾는 거고 실제 우리가 왜 쓰지 않느냐? 생각해 보시면 30만 원이 결국은 45만 원이 된 거잖아요. 30만 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간을 통틀어서 보니까 30만 원이 45만 원이 되니까
15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50%가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산술 가중으로 평가하게 되니까 1기간의 수익률이 크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나누기 2로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런 수익률을 쓰지는 않는다. 어쨌든 정답은 7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거였어요? 야, 우리가 말이지 회사가 돈을 버는데 최소한 뭐는 내야 되겠다? 돈을 뭐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출이자 정도는 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자 정도는 낼 수 있니? 라는 거를 따져보는 게 뭐다?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냥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1억인데 5억을 벌었잖아요. 그 비율 그대로인 거죠. 그럼 몇 퍼센트죠? 이대로. 그렇죠? 500%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500%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는 돼야 되겠어요? 이자가 1억이라면 영업이익으로 최소 1억은 벌어야 되겠죠. 그래야 무슨 회사가 굴러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대출이자도 못 낼 정도면 이제 회사가 속된 말로 망조가 된 거죠. 그래서 최소 리밋이 뭐다? 100%는 돼야 된다. 미니멈. 당연히 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정답은 비율을 구하는 문제니까 50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총자산 수익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총자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총자본과 같다는 거예요. 총자산이 총자본과 같은 뜻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조달을 하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주인의 몫으로 들어온 자본, 자, 그리고 부족한 돈은 빌려야 되겠죠. 채권자의 몫으로 들어온 부채, 이걸 합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의 형태로 그 결과가, 운용의 결과가, 비즈니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즉, 총자산, 그 총자산으로 얼마를 벌었느냐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수익률에 관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프로 벌었나 보면 총자본이 뭐예요? 총자산이죠. 그렇죠.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1,000억 가지고 100억을 벌었죠? 그러면 몇 프로다? 10%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를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죠.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가 꼭 이렇게 하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떤 코퍼레이트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하잖아요. 총 자본이 1,00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니까 자기 자본이 500억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equity. 이게 자기 자본이 500억이었고요. 총 자본, 총 자산이 1,000억이니까. 즉 여기도 500억, 부채도 5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1,000억이죠. 네. 문제가 ROE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인 거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구하시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총 자산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었지 이 레이트는 10%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기 자본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 벌었는지 그 수익률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ROE를 구하시오. Return on Equity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죠? 500에 100.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그래서 ROE를 구하시오 하면 20%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보았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 출제다 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 어차피 핵심은 똑같긴 하지만요.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